안녕하세요. 스키냥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카무라 마사루 작가의 잠자기 전 읽기만 해도 나쁜 기분이 사라지는 마음의 법칙 26가지 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서 읽었던 책인데요.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얼룩말의 법칙. 긍정적인 사람이 부럽게 느껴질 때는 얼룩말의 법칙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어보자.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만원 전철을 타고 있을 때의 일. 내 앞에 등을 지고 서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휙 돌아보더니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닌가. 그때 나는 치안이라고 오해한 건가? 내심 초조했다. 하지만 같이 있던 내 친구는 나한테 관심 있나 봐 하며 들뜬 목소리로 생긋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참 행복한 녀석이네. 나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다. 이 친구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것이다. 아마 그의 머릿속은 즐거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정말 부럽다. 나도 이 친구처럼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 며칠 뒤 나는 이 초긍정적 사고의 친구에 대해 어느 지인에게 얘기해 보았다. 그러자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긍정적인 녀석은 원시시대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뭐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죽었을 거라니? 나는 순간 의아해하며 놀라고 말았다. 지인의 얘기는 이런 이유였다. 원시시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이 적으로부터 전력을 다해 도망칠 때 힘없는 인간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맘모스와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도망가지? 잠자는 사이 습격당하면 어쩌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24시간 동안 온갖 불안을 느끼며 살았어. 하지만 그 불안감이 있었기에 이빨과 발톱을 대신할 무기를 생산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설계하고 식량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고를 구하는 거지. 인간은 온갖 불안과 걱정 속에서 초부정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생존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부정적인 사고야말로 인류 발전의 가장 큰 보배라는 것이다. 아, 놀랍군. 부정적 사고가 나쁜 것만이 아니었어. 난 부정적 사고란 놈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아득히 먼 원시시대의 이야기라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현대에도 비슷한 예는 있다. 아프리카에 사는 얼룩말. 얼룩말은 늘 즐거워 보인다. 한가로이 입맛을 다시며 우적우적 쿨쿨. 고민 같은 건 아예 없는 듯하다. 얼룩말은 적에게 공격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공격받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얼룩말은 부정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동료가 사자에게 잡아먹힌 바로 그 장소에서 오늘도 태평하게 우적우적 풀을 뜯고 있다. 그리고 사자에게 덥석 잡아먹힌다. 부정적인 사고에도 긍정적인 사고에도 각각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아직 원시시대 흔적이 남아있어 그대로 놔두면 부정적인 사고로 점점 치우치게 집다는 것.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찾아내려는 습성이 있다. 혹시 지금 탈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쩌지?
거래처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파 컨디션이 나빠져 거래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건 당신이 굳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선 결코 일어날 리 없는 원시시대에 살았던 맘모스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덮칠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 물론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될 때에는 미리 대비해 확실하게 준비해둘 필요도 있다. 덮어놓고 뭐든지 얼룩말처럼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낙관만 하다가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부럽게만 느껴진다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해보자. 앗, 얼룩말이다. 깨달은 포인트. 반드시 부정적 사고가 나쁜 것은 아니다. 반드시 긍정적 사고가 좋은 것도 아니다. 사장님의 법칙. 나 같은 건 안 돼 하는 느낌이 드는 날에는 사장님의 법칙으로 아이덴티티를 지배한다. 친구들에게는 응석바지로 불리지만 자기 아이에게만큼은 듬직한 A씨. 자타공인 욱하는 성격이지만 손님을 대할 때만큼은 절대 화내는 법이 없는 B군. 사람은 상황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 그것은 왜 그런 걸까? 나는 학생이야. 나는 엄마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이다 라는 자기 체면 중 하나다. 이 나는 뭐이다 라고 굳게 믿는 것을 일명 아이덴티티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신사다 하고 자기 체면을 걸면 그 사람은 신사처럼 행동하게 된다. 얌전한 이웃집 아들이 폭주족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거친 욕을 내뱉는 것도 나는 폭주족이야 라는 아이덴티티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동은 아이덴티티에 지배받게 된다. 그렇다면 당신도 당신의 행동을 지배해보자. 우울할 때에는 우울하지 않은 나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당신의 상황에 맞게 그럴듯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해보자. 영업을 하러 갈 때는 좋았어. 나는 최고의 세일즈맨.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나는야 파워블로거. 아이와 놀아줄 때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엄마.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는 난 얄미울 정도로 멋진 매력남.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는 난 만인의 연인, 슈퍼모델. 힘쓰는 일을 할 때는 근육맨 아놀드 슈왈제네거 등장. 비록 상상하는 것뿐일지라도 아이덴티티는 제대로 작동되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물론 이 책을 집필할 때 나 역시 이렇게 중얼거렸다. 훗, 내가 바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야. 깨달은 포인트. 나는 뭐뭐이다 라는 자기 체면을 걸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강아지와 고양이 어느 쪽이 더 좋아? 의 법칙. 자기 뜻대로 하려는 상대에게는 강아지와 고양이 어느 쪽이 더 좋아의 법칙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자. 강아지와 고양이 어느 쪽이 더 좋아? 나는 이 질문을 전국 순회 강연에서 정말 자주 하는데 단 한 번도 판다검이요
라는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돌아오는 대답은 딱 4종류로 나뉜다. 강아지요. 고양이요.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안 좋아해요. 하지만 어떤 동물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판다곰이요. 작은 동물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질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강아지와 고양이만 있었기 때문에 판다곰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당신이 애완동물 가게 직원이라고 치자. 당신은 강아지를 팔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손님에게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다. 이 질문에 손님은 판다곰이라고 대답하면 강아지를 살 가능성은 확 떨어지게 된다. 판다를 팔면 될 일이지만 말이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자. 강아지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손님이 좋아하는 타입에 대해 대답하면 거기에 맞는 생김새나 몸집, 성격을 가진 강아지를 소개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손님이 강아지를 구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리고 귀가 쫑긋해질 만한 정보를 하나 알려주겠다. 이 질문의 방법은 바로 데이트 신청할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것. 보통 나랑 데이트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둘 중 하나다. yes 아니면 no. 데이트 제안에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 또는 그녀와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일식과 이탈리아 음식 중 어느 쪽이 좋아요? 이 질문의 대답은 일식 아니면 이탈리아 음식 둘 중 하나다. 상대방이 노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탈리아 음식이라는 대답이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말을 잇는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이탈리아 음식 잘하는 집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구체화되면 같이 밥 먹으러 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상대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을 선택지에서 완전히 빼버린 뒤 질문을 던져보자. 깨달은 포인트.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 범위 내에서만 답을 찾는다. 2걸음, 3걸음의 법칙.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2걸음, 3걸음의 법칙으로 달라지는 풍경을 보자. 좀처럼 첫 발을 떼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행동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수많은 자기계발 세미나에서 강사가 생글거리며 이런 말을 자주 한다. 1을 2로 만드는 것보다 0을 1로 만드는 쪽이 몇 배의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 세미나에 참가해 첫 발을 내디딘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 이것은 참가자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결국 입에 발린 말. 사실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없음. 오른발을 한 걸음 내딛는다. 그 오른발을 뒤로 당긴다.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온다. 왼발을 한 걸음 내딛는다. 그 왼발을 뒤로 당긴다. 역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정말로 보이는 풍경을 바꾸고 싶다면 2번째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오른발을 내딛었다면 왼발을 내밀어라. 왼발을 내딛었다면 오른발을 내밀어라. 2걸음, 3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당신에게 보이는 풍경이 처음으로 바뀐다.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항상 첫 발밖에는 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책을 사 읽는다. 세미나에 참가하고 돌아온다. CD 교재를 구입해 듣는다. 다른 세미나에 참가해본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행동들은 첫 발을 떼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의 반복이다. 이것을 100번 되풀이해도 그 사람은 절대 100보 앞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 첫 한 걸음, 책을 읽는다. 그리고 두세 걸음, 그 내용을 실천한다. 첫 한 걸음, 좋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두세 걸음,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면 그 감각이 있을 때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두 걸음, 세 걸음 내디디다 보면 점점 눈에 보이는 풍경이 바뀐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것은 첫 한 걸음, 두 번째 걸음에 해당되는 행동은 뭘까? 깨달은 포인트. 첫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 당신에게 펼쳐지는 풍경은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첫째, 반성하기. 둘째, 슬픈 뉴스 보기. 셋째,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떠올리기. 넷째, 실수한 원인 생각하기. 다섯째,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걱정하기. 여러분들도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분 좋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킨연기였습니다.